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금융사에 미친 충격,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가격 인상 금지안, 식품업계의 반발과 그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어떻게 금융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트위터, 이제는 X로 이름을 바꾼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인수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에 있어 가장 큰 악몽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은행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무려 130억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7개 은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은행은 대출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리스크를 줄이지만 이번 인수의 경우 트위터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부채를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고정되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금융계에서 헝거래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이 대출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일부 은행은 대출 가치를 수억 달러나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은행의 이익을 크게 감소시켰고 투자 은행가들의 보너스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클리즈의 경우 200명 이상의 전무이사 중 약 50명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이후 X의 사업 운영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광고주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광고주들이 플랫폼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 은행은 내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이자, 지급과 대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금융업계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들은 이 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머스크와의 미래 협력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들로 하여금 고위험 거래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게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금융업계에 미친 충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정치와 경제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가격 인상 금지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식품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란을 철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 인상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안건을 발표하며 식품 기업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취하며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사들과 소매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원자재와 노동비 등의 비용이 급등했으며 이를 감안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스낵 대기업 클라노바의 CEO인 스티브 카일레이는 이익 마진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은 2019년 대비 약 27%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는 높은 식료품 가격에 지친 소비자들을 되돌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자사 브랜드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크로거는 인수 계획을 통해 가격 인하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식품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출시와 할인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말라 해리스의 가격 인상 금지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말라 해리스의 가격 인상 금지안과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반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 대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